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LED 조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조명은 몰루스 B500이라는 조명이고요. 홍콩에 있는 지윤테크 본사에서 조명을 보내주셨어요. 지윤테크라는 회사는 짐벌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LED 조명들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지윤테크 조명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이런 보웬스 마운트의 조명 300W짜리인데 납작한 조명이 있어요. 이 길이가 납작하니까 어디 공간이 없는 장소에 조명을 설치해야 될 때 그 납작한 조명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 조명들은 때때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굉장히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W라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조명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은 영상용 조명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라이트의 퀄리티, 그러니까 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좋은 조명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힘이 좋아야 좋은 조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조명이 약하면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필요한 범위에 충분히 조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강한 조명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가격입니다. 조명이 굉장히 좋은데 뭐 500W 하나에 1000만 원 이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해당 사항 없으므로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가격도 좋은 조명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조건에 얘가 거진 다 들어맞아 가지고 제가 이걸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쪽에는 보웬스 마운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거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고 빼면은 마운트가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리고 COB 500W짜리 COB가 이 앞에 들어와 있는데 바이컬러입니다. 2700켈빈에서부터 6500켈빈까지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0W에서 500W까지 나오는데 그게 1% 단위로 100단계로 조정이 돼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동안 봐왔던 COB들에 비해 가지고는 요 크기 자체가 한 2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COB 자체 넓이가 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요. 요 마운트 부분, 요 전면이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상단이라든가 후면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앞쪽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뒤쪽으로 오면은 이 안에 히트 싱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LED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전기에 비해 가지고는 그 전에 쓰던 할로겐이라든가 뭐 백열전구 계통에 비해 가지고는 열이 좀 덜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에다가 이만한 히트싱크를 하나 넣어놨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공랭 쿨러 같은 걸 이 안에다 하나 넣어놨는데 이 가운데 열을 전달해주는 막대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가득 차 있어요. 양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위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쿨러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 옆에서 밀어넣어서 위아래로 뽑아내는 쿨러가 없거든요. 처음 보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켜보니까 좌우에서 밀어내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게 냉각에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좌우에서 불어넣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싶은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음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 열 배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여기서 뭉게뭉게 이렇게 나와요. 아래쪽으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아래쪽으로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양이 위로 한 100 정도 나오면은 아래로는 한 60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방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고요. 팬을 지나서 뒤로 가면은 DIM이라고 써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이 반대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CCT라고 써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DIM은 당연히 디머겠죠. 이걸로 광량을 100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2700켈빈에서 6500켈빈까지 색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걸 한번 딱 누르면 0%, 20%, 40%, 60%, 80%, 100% 이렇게 20%씩
누를 때마다 광량이 늘어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를 때마다 2700켈빈, 그리고 3200켈빈, 4300켈빈, 5500켈빈, 6500켈빈 이렇게 프리셋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CCT 다이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특수효과 단으로 이 메뉴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특수효과의 어떤 정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디머 버튼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언어 선택이랑 블루투스 리셋 뭐 그런 기능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요 디머 버튼 또 아래쪽을 보면은 USB 타입C로 뭔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그런 단자일 줄 알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플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리모컨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예요. 유선 리모컨을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조명을 천장 같은 이런 곳에 연결을 했을 때 손이 안 닿으면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선 리모컨을 꽂아 가지고 그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쉽게도 별매로 구입해야 되더라고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정보창이 있어요. 그리고 후면에 냉각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냉각팬은 이 메인 히트싱크랑은 관계가 없고 아래쪽에 보면 220V 전원이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기를 교류해서 직류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시켜주는 역할을 이 뒤에 게 해주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게 되면요, 끄덕끄덕 요걸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밖으로 당겨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원하는 위치에 레버를 고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 옆으로는 엄브렐러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 핀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 모양이 이쁘게 생겼네요. 오케이. 자, 이게 몰루스 B500의 외형의 기능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지금 어퍼처 600X 프로를 켜놨는데 저 조명과 이 조명은 광량이 거의 비슷한 편이에요. 600이나 500이나. 그게 소모되는 전기를 말하는 거지 솔직히 면 룩스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크기만 보더라도 저 600이 머리통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600은 머리통만 큰 게 아니고 저 뒤에 보면은 발라스터까지 달려가지고 변압기도 이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몰루스 B500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전부 다예요. 요 규모만 살펴봐도 굉장히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살펴봐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낮지가 않더라고요. CRI 그러니까 컬러 렌더링 인덱스 뭐 이런 것들도 9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TLCI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이제는 실제로 이걸 촬영에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뷰라든가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방식도 사실은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 같은데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 작업실 위에 있는 LED 형광등들, 그러니까 T5 형광등 전부 다 끄고 요 뒤에 이제 600D가 백을 이런 방식으로 비춰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200W 조명이 하나가 이쪽을 비추고 있어요. 요 상황에서 요 200W 조명, 그러니까 메인 라이트를 몰루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액세서리를 요 90cm짜리 라이트 돔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앞을 보게 되면은 그물망 같은 이 루버라고 부르는 게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얘가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빛을 한 곳에만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스팟 라이트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소프트박스가 빛을 이렇게 뿌리는 거를 옆을 막아가지고 앞쪽 빛만 사용하게 되는 역할이에요. 일단 색온도는 5500켈빈 맞췄고요. 그리고 광량은 500W를 다 써봅시다. 이게 100% 500W를 다 켜놨고요. 아까 200W로 사용한 거는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요거를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이렇게 500W를 비췄는데 제가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제 얼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서야 될 자리에 놓고 포커스를 잡을 때 사용하는 판이에요.
오케이. 500W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밝아졌네요. 200W에서 한 스텝 하고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100% 500W를 다 쓰는 거에서 40%? 60%까지만 가봅시다. 60%로 라이트를 바꿀 건데 가가지고 누르기에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 스마트폰 이렇게 켜보면 이게 ZY 베가라는 앱이에요. 아이폰용도 있고요, 안드로이드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놓은 B500이 딱 떴네요. 지윤테크 조명들을 여기다가 다 등록을 하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한 방에 쭉 뜨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보다 블루투스로 작동을 하는데 연결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 뭐 다른 회사 조명들도 마찬가지인데 간단하고 아주 잘 붙어 있다는 거죠. 앱을 보면 지금 광량이 100%. 이거 안 보이실 수도 있겠구나. 일단 광량을 죽여봅시다. 광량을 50%까지만 어플로 이렇게 낮춰봅시다. 50%. 이렇게 하면은 지금 250W의 광량이 오고 있는 거고요. 밑엔 색온도. 색온도 지금 5500켈빈인데 그거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2700켈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다시 6500켈빈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라이트의 형태가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데이타임, 낮에 비치는 라이트, 그러니까 5600켈빈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텅스텐 프리셋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텅스텐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모델링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진용 조명에 붙어 있는 그 모델링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프리셋은 다 아시는 건데 여기 제논이 있네요. 제논은 또 어떤 느낌이야? 6200켈빈으로 확 날아가네. 결국에는 그 6500켈빈에서 2700켈빈까지 이렇게 색온도 조절되고요. 이렇게 0%에서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0W에서 500W까지 이렇게 어플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시면서 화면을 보면서 필요한 만큼 조명이 더 많이 있다면 그 전체를 한꺼번에 가거나 개개의 그룹별로 엮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플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 보면 CCT 페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를 색온도 메타로 이용해가지고 조명을 여러 개 사용하시게 되면은 얘는 몇 켈빈 나오는지 이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쪽 조명은 몇 켈빈이 나오는지 보고 CCT, 그러니까 색온도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양쪽 조명에 색온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촬영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그 절대적인 색온도 값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사이의 차이는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색온도가 다른 여러 개의 조명을 하나로 사용할 때 동일한 색온도가 나오게 맞춰주는 기능인 거예요. 요거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요 정도면은 인터뷰 촬영할 때 이 조명이 어느 정도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촬영할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테스트 삼아 찍어볼 상품은 갤럭시 워치 7입니다. 원래 어제 촬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뭐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녀석이니까 얘를 한번 찍어 봅시다. 요것만 이렇게 떨렁 놓고 찍는 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놓고요, 테스트 삼아서 한번 눌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삼아서 한 장을 찍어 봅시다. 자, 지금 촬영된 영상이 뭐 나쁘진 않아요. ISO가 80이고 거기에 조리개는 몇이냐? 조리개는 4, 그리고 125분의 1초 5600켈빈으로 촬영을 했는데 일단 색온도가 6200켈빈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5600켈빈으로 다시 바꿔줬고요. 그리고 지금 광량이 20% 광량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걸 100%까지 올려가지고 최대 광량에서 조리개를 빡빡 조여가지고 좀 전에는 워치 쪽에만 포커스가 맞고 뒤쪽에 있는 박스에 포커스가 안 맞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조리개가 11, ISO 80, 125분의 1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가봅시다. 출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스트 샷에서 수정해서 한 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500W 정도 되는 강한 조명은 조리개를 더 조이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요 시계의 디테일한 부분들 촬영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니의 90mm 마크로 렌즈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조명을 되도록 가까이 가지고 온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먼지 털어주고 적당히 촬영 준비가 됐고요. ISO는 800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조리개는 16, 125분의 1초예요. 마크로 렌즈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조리개가 뭐 5.6, 4, 뭐 이렇게까지 열리게 되면은 포커스가 맞는 부분이 굉장히 얇게 떨어지죠. 그러면 마크로로 뭘 찍었는데 지금 뭘 찍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O를 조금 올리더라도 조리개를 16 이상 꽉 조여가지고 좀 더 두꺼운 포커스 심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야, 확실히 500W가 강하긴 하네요. 저렇게 16까지 썼는데도 날라갔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리개를 22로 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해봅시다. 자, 요 정도 세팅이면은 계속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테스트 촬영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테스트였어. 지금 B500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저 갤럭시 워치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개념 없이 막 찍으려고 그랬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루스 B500 하나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조명을 여기에다 갖다가 매칭을 한번 시켜 봅시다. 조명이 들어오기 전에 몰루스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요, ISO 400에 조리개는 f8.0 그리고 125분의 1초로 지금 찍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200W 조명을 하나를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조명에는 프레넬하고 허니컴 그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하드한 조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녹화를 눌러 놓고 요게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간 거, 요게 들어간 거, 들어간 게 좀 세다. 살짝 조명을 낮춰주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명 두 개의 색온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피사체가 보기에 예쁘다는 거죠. 이럴 땐 ZY 배가를 꺼내가지고 여기에 CCT 페어라는 거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여기 왼쪽에서 들어간 조명을 끄고 지금 B500만 먼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비춰지는 CCT가 5150이에요. 그리고 얘를 끄고 이쪽만 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지금 59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 아이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5150까지 넘어갔다. 5150이 안 나오고 5050? 뭐 이 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네. 오케이.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이 아이의 광량을 50%까지 이렇게 움직여 놨어요. 촬영에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테스트
테스트 하나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평상시에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나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조금 좋고 하나는 조금 더 좋다가 아니고 하나는 좋으면 하나는 안 좋다가 돼버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저 600X 프로하고 몰루스 B500하고 누가 더 강한 광을 갖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사진으로 두 가지를 꺼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몰루스 B500 500W 100%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 80에 조리개 4.5 250분의 1초 한 장 찍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한 장을 찍었고요. 자, 어퓨처 600X 5600켈빈의 100% 광량으로 발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운트가 살짝 더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내렸고요. 거기에 리플렉터도 똑같은 걸로 꽂았어요. 한 장 찍어 봅시다. 왜지? 왜 600X가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걸까요? 다시 살펴봤는데 100% 광량 맞아요. 뭐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시작하면서 좋은 조건을 정의하는 기준 세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죠. 첫 번째는 좋은 광의 퀄리티, 라이트 퀄리티가 훌륭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라이트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모든 역할은 이 앞에 있는 COB, 칩 온 보드라고 부르는 이 LED 모듈에 있는 건데, 이 모듈은 좋은 걸 넣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조명의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트 파워. 600X보다 얘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충격적이네요. 제 나름대로는 거의 동일한 기준에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워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600X 프로 어제 네이버 들어가서 최저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31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조건에서의 조명을 하나를 더 꼽아보라 그러면은 요즘에 잘 나가는 그거 있죠. 어디야? 난라이트 포르자. 포르자 500이라는 조명이 있어요. 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 정도 해요. 이거 B500 100만 원 정도예요. 요거의 3분의 1 가격이고요. 포르자의 절반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한 기준에서는 충분히 저렴한 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꼽지 않은 요소 중에서도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벼운 무게예요. 지금 요게 조명의 전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600X 이 머리 부분만 들고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있는 발라스타까지 따지면은 한 3, 4배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기분이거든요. 결국 무게가 가볍다는 거는 가지고 다니기도 수월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뒤에 쓰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들은 보통 스탠드 하나에 18kg 정도를 버티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4.5kg, 5.5kg가 이 페이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크고 무거운 조명을 사용할 때는 액세서리도 따라서 비싸져요. 저런 것들 요거 하나에 한 2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둥 하나에. 요런 기둥들은 하나에 한 4, 5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가볍다는 거는 액세서리 가격에서도 크게 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불안했던 점이 뭐냐면은 이 쿨링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LED도 어차피 반도체라서 이 열이 많이 나면 LED 이 소자들이 열화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이 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에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위아래로 뿜어져 나온다는 게 조금 불안했었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저온일 때는 팬이 돌지 않더라고요. 대략 요 핫스팟 부분이 35도를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10%에서 한 20% 놓고 한 15분 정도 쓰니까 그때부터 팬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팬 돌자마자 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까 요 핫스팟이 한 35도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풀파워로 30분 정도 켜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요 위쪽 온도는 뭐 한 4, 50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리플렉터를 분리한 상태로 이 앞을 측정해 보니까 70도 중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온도는 70도 중반 정도가 나오니까 100도가 나오면 좀 위태위태하지만 70도 중반 정도면은 더 긴 시간을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팬이 돌고 있으니까 팬에서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1m 이상 떨어지면은 팬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윤테크의 몰루스 B500이라는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윤테크가 아무래도 조명 업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자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에다가 지윤테크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집어넣고, 그리고 가격에서도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조명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게가 가볍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가격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300와트 조명을 사기에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거기에 500와트가 나왔다는 거죠. 강력한 조명이 필요하신데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라면은 몰루스 B500도 한번 고민해 보실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